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시는 여느 날처럼 바빴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오랜만에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 광택 나던 구두 대신 다른 운동화. 회장이 아닌 노숙자, 강무현으로 살아보는 하루였죠. 이 나이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사람이란 게요, 너무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밑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믿는 법도, 진심을 알아보는 눈도 점점 흐려졌거든요. 오늘은 시험을 보려 했습니다. 누굴 시험하느냐고요? 내 아들의 약혼녀. 은행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랍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던데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한 번쯤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는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인지. 은행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커피 냄새,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 왜 왔지? 노숙자 아냐?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눈빛이 이미 말하고 있었죠. 나는 시선을 피한 채 가장 끝쪽 창구로 향했습니다. 거기 단정한 얼굴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또렷한 눈빛, 반듯한 자세. 그녀가 윤지연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구겨진 통장을 꺼내들며 말했죠. 이 계좌 잔액 좀 봐주시오. 그녀가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액은 1,000원이시네요. 1,000원이라.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됐소. 확인만 하려고요.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인출은 안 하시겠어요? 사람이 가진 게 없을수록 뭐라도 남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녀는 조용히 웃더군요. 그리고 말했죠. 그래도요, 1,000원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더군요. 은행을 나설 때까지 그 한 문장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다. 그게 단순한 말 같았지만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 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르게 눈이 떠졌어요. 잠깐만 내가 왜 이런가 싶더군요. 그냥 한 번 본 젊은 여직원일 뿐인데 그녀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오래 귓가에 맴돌 줄은 몰랐습니다. 1,000원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단순한 문장을 곱씹다 보니 이 나이에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점퍼에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었고 신발 밑창도 한쪽이 갈라져 있더군요. 그런데도 그 옷을 벗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습 그대로 한 번 더 그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제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여직원이 정말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가진 건지 확인해 보려 했죠. 은행 앞 횡단보도에 섰을 때 신호등 불빛이 내 얼굴을 스치더군요. 빨간 불 아래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임원, 수천 명의 직원. 누가 진심이고 누가 계산적인지 눈빛만 봐도 알았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그 은행 창구 앞에서 단 한 번 미소 지은 그 젊은 여자 앞에선 이상하게 내 자신이 작아졌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많았어요. 누군가는 예금을 해지하겠다고, 누군가는 대출을 연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나는 조용히 어제와 같은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어제처럼 차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숙였을 때 이상하게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더 좋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대하듯 그녀는 다시 똑같이 진심으로 나를 맞이했으니까요. 오늘은 일부러 조금 짓궂게 굴어보기로 했습니다. 시험이니까요. 어제 인출했는데 오늘 보니 잔액이 10,000원 모자라네요. 그녀가 당황한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죄송하지만 어제 인출 내역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요, 분명 10,000원이 모자란데요. 혹시 영수증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겁니까? 주변 고객들이 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이 슬쩍 다가오더군요. 지연 씨, 이런 분은 빨리 처리해요. 민원 들어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화면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객님, 저희 실수였다면 바로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기록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투엔 방어도 무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책임이라는 단어만 또렷했죠.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괜히 시험해 보려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녀는 내 신분을 모른 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눈빛을 보고 있자니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도 어릴 땐 그랬죠.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던 아이. 그게 왜 이젠 그렇게 멀어졌을까요? 나는 통장을 건네받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되겠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누구든 고객이니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고객을 맞이하더군요. 은행 문을 닫자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은 부끄러운 얼굴 하나.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굴 시험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시험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이상하게도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누가 말을 걸어도 나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생각이 자꾸 그 은행 쪽으로 흘러가더군요. 윤지연, 그 젊은 여직원. 그녀의 말투, 눈빛, 그리고 그 짧은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서는 내 앞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회장님, 서명하셔야 합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글씨가 잘 써지질 않았어요. 손끝이 이상하게 떨리더군요. 요즘 왜 이러지? 내가 중얼거리자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도 다시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냥 요즘 사람들 눈빛을 보는 게 어렵더군. 비서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더군요. 책상 위에는 그녀가 건네줬던 구겨진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숫자 하나가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잡아두네요.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그 은행으로 향했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 아래서 자기 얼굴을 숨긴 채 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산다는 걸요. 은행 문을 열기 전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등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져 있더군요. 언젠가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아버님 손은 늘 따뜻해요. 그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커피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단정한 모습,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오늘은 조금 지쳐 보이더군요. 나는 느릿하게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잔액 확인 좀 부탁하오.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요. 그녀의 손끝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사이로 손톱 밑에 하얗게 남은 종이 가루가 보였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의 흔적이었어요. 나는 괜히 묻지도 않은 말을 꺼냈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소? 그녀가 눈을 들어 웃었습니다. 일이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까요. 가끔은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죠.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 나도 평생 그 일을 해왔는데 그녀의 말은 단 한 줄로 내 삶을 정리하더군요. 아니, 내 돈이 왜 이리 늦게 들어와요? 이게 은행이야 뭐야?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서 고개 숙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고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누구나 큰 소리치다 진심이 느껴지면 멈추게 되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가 다르다는 걸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고르더군요. 나는 유리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딸이 있었으면 저런 나이였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은행 맞은편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시켜가며 그녀를 바라봤죠.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참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 옆으로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와 무언가를 이야기하더군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속이 쓰렸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비가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지고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움츠리며 뛰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노인의 손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력이 불편한 고객이었겠죠. 그녀는 그 손을 꽉 잡은 채 끝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어요. 저런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구나.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와 회의실을 돌며 직원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숫자와 보고서만 보더군요.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녀의 창구에 앉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객의 눈을 보며 웃던 그 표정. 그게 진짜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비서는 퇴근하며 불을 끄려다 내 눈치를 봤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있으실 건가요? 응.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웃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어려워. 비서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엔 통장 하나와 커피잔,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내 아들과 아내, 그 옆에 어린 손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나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불현듯 윤지연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시험한다는 게 얼마나 오만한 짓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구나.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유난히 길고 질긴 비였습니다. 그 비가 그치지 않아서일까요? 내 마음도 그날 이후 좀처럼 개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이유도 없이.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은행 문을 열자 윤지연의 얼굴엔 낯선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더군요. 나는 괜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 보이요. 그녀는 잠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많을 뿐이에요. 그 말 속에 묘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다는 듯한 그런 태연함이요. 그게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나는 괜히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한 중년 여자가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대출 서류를 들고 있었죠. 이율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는 못 갚아요. 여자는 불안한 얼굴로 말했고 윤지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바로 조정은 어렵습니다. 대신 상담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여자는 언성을 높였고 지연은 묵묵히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들리던지요. 그녀가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은행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퇴근 무렵 나는 다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좀 한가하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아직 정리할 게 남아서요. 일이 그렇게 많소? 네, 많아요. 요즘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녀의 말이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건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보고서 한 줄 늦었다는 이유로. 이따위로 이래서 되겠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윤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정적 속에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 비서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유리문 앞에서 나는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지연은 일찍 출근한 듯 보였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쌓여 있었고 그녀는 머리를 묶은 채 커피를 식히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들어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피가 식었소. 그녀가 놀라며 고개를 들더군요. 어머, 또 오셨네요. 오늘은 인출을 좀 하려고. 얼마를요? 1,000원만.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1,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잔고를 확인하는 맛이 있지 않소? 그녀가 통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이유가 다르듯 잔고를 확인하는 이유도 다르죠. 그녀의 말투가 조금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괜히 말했다. 젊은 사람이 참 단정하긴 하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왜? 여자한테 단정하다는 말 괜히 오해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내겐 묘하게 아프게 박혔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던 길,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노숙자 차림이었지만 그보다 더 초라한 건 내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가니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비서가 말하길 아들이 상담 드릴 게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내 앞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일정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은행에 요즘 자주 가시죠?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윤지연이 말하더군요. 며칠째 같은 분이 오셔서 1,000원씩 인출한다고.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두세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직원이에요. 시험하듯 다가가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을까요? 나는 결국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죠. 나는 그냥 사람을 보고 싶은 거야.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손에 남은 통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잔고는 1,000원, 그런데 마음의 잔고는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그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어. 요즘 따라 그녀가 나를 다르게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구 앞에 앉으면 그녀의 시선이 잠깐 머물다가요. 그전엔 그냥 고객 중 한 사람처럼 대하던 그 눈빛이 이젠 어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는 그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흔들릴까봐, 아니 들킬까봐, 내가 누구인지 이 노숙자 차림이 사실은 가짜라는 걸. 그날도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내밀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오늘은 잔액 확인 말고 이율도 좀 봐주시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율이요? 응. 내가 통장을 오래 묵혀뒀더니 이자가 붙었을까 해서. 그녀가 잠시 웃었습니다. 1,000원에 붙은 이자면 한 0.02원이겠네요. 나는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도 붙긴 붙었네. 짧은 대화였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뭔가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직감 같은 눈빛이었죠. 그날 오후 은행이 잠시 한산해졌을 때였어요. 지점장이 윤지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 노인 말이야. 요즘 자주 오던데 신분 좀 확인해봐.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요? 요즘 이런 사람 많아. 신분 세탁하고 계좌 만들어두는 사람들. 그 말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그녀가 내 통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통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도 의심받는 건 참 낯선 일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회사 회의실에 불을 켜둔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심하고
계약서를 쓰고 서로를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정작 사람 하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윤지연을 시험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서는 나를 보고 묻더군요. 회장님,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있지. 사람을 알아보는 눈 말이야. 그게 나이 들면 흐려지더군. 다음 날 은행으로 가는 길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다고. 더는 이 시험을 이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은행 문 앞에서 나는 멈췄습니다. 그녀가 유리문 안쪽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거든요. 네, 알겠어요. 그분 신분증 확인해 볼게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문장이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그녀가 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은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통장,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죠. 그래, 당연하지.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 뒤에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뒤를 돌아보니 윤지연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했죠. 아까 죄송해요. 지점장님이 신경 쓰셔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소? 일은 일이지.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통장에 표시된 거래처 이름이 대한금융본사더라고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거요. 일반 고객 통장에선 보기 힘든 표시예요. 혹시 어디서 일하셨던 분이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옛날엔 좀 이랬지. 은행 쪽이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숨기려 했던 내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말 속에서 나는 이제 도망칠 수도 계속 속일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두렵기보다 편안했습니다. 사람이요, 오랫동안 혼자 서 있다 보면 누군가 내 진짜 얼굴을 봐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게 설령 들키는 순간일지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희미한 흰머리, 그리고 오래된 상처 하나. 그 모든 게 그대로 나였습니다. 이젠 그만 속이자.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모자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거든요. 숨기고 있던 이름, 지워버린 자리, 달아 없어진 자존심까지도 오늘은 그저 내 일부로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다리를 건너듯, 무너질 듯 견디는 마음으로 한 발씩. 은행이 보이자 내가 먼저 머릿속으로 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거짓을 덜어내고 사람으로 서겠다고. 그녀 앞에서 아버지로도 회장으로도 아닌 그냥 나로 앉아보겠다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소. 그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괜찮으세요? 응.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마음을 여러 번 접었다 폈습니다. 나는 통장을 내밀지 않고 의자에 등을 붙였어요. 그녀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잔액 확인 안 하세요? 아니. 오늘은 잠깐 이야기만 하고 싶소.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의식이 깨질 때 사람은 보통 경계부터 세우지요. 그녀의 어깨가 조금 굳어 있었고 나는
그 경직을 내 탓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제는 무례했소. 무례라뇨. 사람을 의심하는 방식이 너무 오래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저 지점장님 말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생각했어요.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람을 먼저 규정하려고 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그렇게 가르치더군. 그녀가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짧은 침묵. 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 묵혀둔 돌 하나를 꺼내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데도 오래된 사람 같소? 오래된 사람 좋은 말인가요? 힘들게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은행에 왔어요. 알바도 했고, 야간 수업도 다녔고, 숫자로 버틸 수 있다고 믿었죠. 숫자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숫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구먼. 네. 그런데도 가끔은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놓칩니다. 오늘도 아침에 대출 연장 안 된다고 울던 분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규정상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죠. 돌아서는 그분 등 뒤가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쩌지? 내가 가진 권한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할 때요. 보통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마십니다. 나는 의자를 조금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서류 더미와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규정과 책임, 서로의 어제와 오늘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권한보다 마음이 클 때 그 마음을 줄이는 법만 배워온 게 문제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이는 법보다 나누는 법을 배우면 되지. 나누는 법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아니요. 내가 모자란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빈자리를 상대에게 빌리는 것. 그걸 나눔이라고 부르고 싶소.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내 심장 박동이 나 스스로에게 들릴 만큼 커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건네듯 동시에 내 과거에게 말을 건네듯 계속했습니다. 나는 평생 빌지 않고 주는 법만 배웠소. 위에서 아래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눈을 보지 않게 됐지. 오늘은 그걸 조금 돌려놓고 싶었소. 그녀가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망설였고 그 망설임 자체가 오래된 습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겐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라서. 그렇다면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래. 처음은 되게 두렵죠. 그래서 무겁소. 말과 말 사이에 낯선 따뜻함이 깃들었습니다. 나는 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밝히는 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지요. 사람의 마음엔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발짝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내가 가진 이름이 따로 있소. 그녀가 눈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따로요? 응. 아주 오래 많은 사람들이 불러온 이름. 하지만 오늘은 그 이름 말고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싶소. 어떻게 부를까요? 그냥 어르신이라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어르신. 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 노인이 통장을 쥔 손을 떨며 서 있었고 글자를 읽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어요. 윤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아주 큰 소리로 그러나 부드럽게 하나씩 읽어주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점점 낮아지고 결국 고마워하며 고개를 몇 번이나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래전에 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글자를 몰라서 서류 앞에서 작아지던 그 어깨,
나는 그 어깨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렇게 시작된 내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이 다시 한 장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방금 잘했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요.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르신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오신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망치지 않는 일. 잠시 뒤 지점장이 우리 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윤지연이 먼저 자세를 고쳤습니다. 지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다른 고객 응대하세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2분 거래만 마무리할게요. 지점장이 나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계가 깃들어 있었죠.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지점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지점장님이 요즘 예민하셔서. 괜찮소?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안에서 맴돌던 문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했었소. 사람보다 실적이 앞서는 세상에서.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일하셨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땐 사람의 표정 하나로 거래가 성사되던 시절이었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알지. 요즘은 진심보다 문서가 더 힘이 세니까. 그녀는 잠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근데요, 전 가끔은 그런 생각 들어요. 문서보다 표정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고. 그 말에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입금 좀 해볼까 해서.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금이요? 응. 1,000원. 늘 1,000원이네요. 그게 나한텐 제일 큰 돈이거든. 그녀는 웃으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어떤 돈인데요? 사람을 다시 믿어보려는 돈.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녀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돈은 희망 저축이네요. 그래,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 그녀는 1,000원짜리 지폐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연 양. 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말로 가르칠 수 없소. 그건 결국 살아보면서 배우는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천천히 잡아 통장을 건넸죠.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도가 오래 남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에 쌓였던 낙엽들이 날리며 내 발목에 닿았죠.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내 뒷모습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펼쳤습니다. 새로 찍힌 입금 내역. 1,000원. 그 옆엔 그녀의 이름이 작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 윤지연. 그 이름을 바라보는데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돈의 온기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내 방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다니세요? 응, 그냥 예전 생각나서. 그 은행 말이죠?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그 은행.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마음에 드세요? 무슨 소리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아버지 말투가 달라지셨어요. 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나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근데 그 여자 아마 아버지 정체 알아챘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눈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은행 직원이면 눈치가 빠르죠. 아버지 통장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아버지. 아들이 방을 나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벽에 번져 있었고 통장 위에 그 불빛이 내려앉았죠. 그날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날 의심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서보다 표정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죠. 그래, 이제 내 표정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그날 아침 회사 건물 앞에서 비서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은행 일정 확인됐습니다. 그 은행에서 VIP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VIP 상담? 네. 그쪽 지점 직원이 직접 본사 방문 요청을 했답니다. 직접 회장님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고.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직원이 누구라 했나? 윤지연 씨라고 합니다. 그 순간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좀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박히듯 들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피할 수 없겠구나. 오늘이 그날이겠지. 진심이 드러나고 거짓이 무너지는 날.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녀는 늘 창구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더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빛엔 믿기지 않는 놀람과 조용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하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물었죠.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분노보다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그걸 직접 보고 싶었소? 그게 이유예요? 사람 마음을 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겁니까? 거짓이라기보단 시험이었소. 시험이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싶어서 시험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아버지를 보고 그냥 평범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대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실험이었다니. 그동안 제가 드린 말과 행동이 다 시험지 위 답안처럼 느껴지네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다가서지도 변명하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너무 쉽게 하시네요. 사람은 속인 만큼 무너지는 거 아세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소. 내 아들의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알고 계셨군요. 그래.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일부러 그랬단 말이죠? 그랬소. 내가 살아온 세상에선 사람들이 말로는 진심이라 하지만 끝엔 늘 이익이 남더군. 그래서 당신은 다를까 싶었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냥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시험거리였나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이젠 알겠소. 당신이야말로 진짜 사람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무섭기도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고 내가 괜히 불쌍한 척한 사람처럼 보였을까봐. 그런 마음 아니요. 그럼요, 왜 저였죠? 그날 당신의 말 때문이었소. 1,000원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전부였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번진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도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 통장도 다 계획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내 진심이요.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그 1,000원은 내 마음의 기록이었소. 그녀는 통장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그날 이후로 노숙자 차림으로 오시던 그분을 하루도 잊지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보면 사람이란 게 아직 믿을 만하다고 느꼈거든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원망보다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아들에게 말할 거요. 너처럼 따뜻한 여자를 괜히 의심했다고.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회장님께 말해드릴게요. 뭘 말이요? 사람은요,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 퇴근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통장 하나와 따뜻한 온기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입금자 윤지연 금액 1,000원 비고 희망 저축.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배워야 할 차례구나. 그날 이후 은행에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들르던 그 길을 돌아서 걸으며 이제는 유리문 너머의 그녀 대신 내 안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죠. 통장은 여전히 책상 서랍 안에 있습니다. 그 위엔 희망 저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죠. 이제 그건 돈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준비 마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잘 있나? 윤지연 말이에요? 그래. 아들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그 마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나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결혼식 날 나는 하객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화려하게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 속엔 원망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이해가 있었죠. 나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축하하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요. 내가 뭘 가르쳤다고. 사람을 믿는 일요. 그건 내가 당신한테 배운 거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 번의 눈맞춤이 이 긴 여정을 전부 정리해 주더군요. 결혼식이 끝난 뒤 나는 혼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문틈 사이로 사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묘하게 가벼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항상 돈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는 걸요. 그 느림 속에 진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걸.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햇살이 들면 창문을 엽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그 통장이 놓여 있죠. 가끔은 그 통장을 펼쳐봅니다. 잔액 1,000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느낌은 매번 다릅니다. 이젠 그 1,000원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거짓도 시험도 후회도 다 녹아있는 진심 한 줄의 기록.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건 결국 서로의 온도를 나누는 일이라고. 누군가는 그 온기를 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하죠. 나에게 그 온기를 준 사람, 그 이름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윤지현. 나는 가끔 그 이름을 속으로 부릅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건 거대한 거래가 아니라 1,000원짜리 마음 하나를 주고받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1,000원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밝아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니까요. 이제 나는 은행 대신 공원을 걷습니다. 노숙자도 회장도 아닌 사람으로,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누가 내게 묻습니다. 요즘은 뭐 하며 지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죠.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살아요. 하지만 마음의 잔고는 이젠 꽤 넉넉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잔고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1,000원이 돈이라면 누군가에겐 그게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닐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통장에는 지금 어떤 이름이 찍혀 있나요?